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난 보이는 세상은 게 힘들어 여자친구 떠나가니 외로워 에이 만들었는데도 못내 날 백수신세 답답해 매일 밤 초딩 친구는 박사되었네 중딩 친구는 일사되었네 후딩 친구는 판사되었네 나만 백수신세 답답해 유명한 절집 다니며 기도해 무당집 찾아가도 소용없네 쥐구멍에도 옷들 아리따지만 내 인생 언제쯤 빛날까 만나라보살 만나 인생 역전 정상마다 방금 터져버려 만나라 빛나는 순간 내 인생 다시 피어날 거야 장담의 전까지 다 날려내 꿈도 희망도 다 잃었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만나라 보살이 날 도울 거야 만나라 보살 만나 인생 역전 점사가가 팡팡 터져버려 만나라 빛나는 순간 내 인생 다시 피어날 거야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만다라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소개된 만다라보살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만다라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에너지들, 이 특별한 기운들에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가왔다가 지금은 그 영음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만다라보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이 그렇다라면 그렇다라고. 제가 막 몸으로 막 느끼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예. 뭐 전화는 많이 오시고, 네. 그리고 저하고 상담하셨던 분들은 또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러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저도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뭐 제 인간이 제가 하는 거겠습니까? 신이 하는 일이고, 만다라 전에 비로자나 부처님과만 또 부처님이 그 가피를 내려주시니까 또 저한테 제 대신 신에게도 감사한 표현을 하시는 것도 저한테도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기도를 하실 때 제가 보니까 무려 10시간 이상 자리에 뜨지 않고 집중 기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도대체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일반인이 조금 상상을 초월한 기도라고 좀 보이지거든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예.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이유가 있거든요. 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지.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 기도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집중 기도를 해라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10시간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의 힘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제 힘으로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그 기운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 기도 한 분 한 분, 이곳에 의뢰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그 기도하시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하면은 기운을 탄다. 그러니까 그 의뢰인들의 그 기운을 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 의뢰인들의 그 액살들, 안 좋은 것들, 또 소원을
그걸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몸으로 받아서 네, 내가 그걸 정화시켜서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분만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분 한 분 한 분들 걸 이렇게 정화시켜 내주는 작업 자체가 집중 기도를 통해서 뭐 10시간 네.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말씀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관계돼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영적인 일을 하는 많은 선생님들은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알 거예요. 많은 무속인 분들이나 우리는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영계의 세계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면 그 영의 세계에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세계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빙산보다 물 밑에 빙산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그 물 밑에 빙산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신 분들, 천도되지 못하신 분들, 한이 있는 분들, 착이 있는 분들 이미 살아있을 때 육체만 없을 뿐이지 그 영의 세계에서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그들을 보고 느끼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누군가 하나 의뢰가 전화가 오거나 뭐 이렇게 기도를 집중해서 들어가면 그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물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달라, 풀어달라, 문을 풀어달라,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 내 자손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잡다한 에너지, 잡기,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많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10시간씩 기도하는 것 이유는 그 에너지를 그냥 제가 받는 건 거예요. 왜? 그들의 세계에 제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들의 세계에는 깨끗한 것만 있지 않거든. 진흙탕이거든. 그럼 내가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진흙탕이 제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에너지 데미지를 제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아픕니다. 솔직히. 특히나 기도 안 닦은 집안. 특히나 왜 기도 안 닦은 집안은 더 탁하고 더 이제 어두우니까. 그리고 특히나 또 신기가 많은 집안들. 그 에너지 강력한 집안들은 그 영의 문이 열려있는 집안인 거거든. 그러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다는 거지. 그런 에너지들이 확 밀고 들어올 때는 제가 몸이 아프거나 몸살 나듯이 아프거나 뼈마디가 아프거나 몸 좀 누워서 못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 또 상담을 하고 또 그 깊이에 들어가서 봐야지 제가 뭔가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제가 저 묻었는 어떤 내가 진탕에 들어가서 뒹구르면 저도 덕지덕지 진흙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저 모욕을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또 사람들을 받을 수 있고 제 기운을 계속 정화시켜 줘야 또 다른 사람 상담할 수도 있고 또 그 세계에 들어가서 또 제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보다는 저는 그냥 그래서 이 만다라조는 기도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등을 달고 초를 쓰는 것도 그냥 뭐 신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기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그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늘이 저 영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중간의 역할을 제가 하는 건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한 집안이나 또 기도를 많이 한 집안 그런 집안은 차이가 커요. 정말로. 그리고 저한테 오신 분들은 일반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많이 와요. 여러 종교들을 공부를 하신 분, 그 다음에 어느 그 틀에 매이지 않은 분, 그 다음에 종교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분, 그 다음에 어쩜 우주적 차원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만 보고 해석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넓고 크신 분들이 또 많이 오세요. 네. 그런 분이 저를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아까 그 몸이 많이 아프다. 네. 그 탁한 기운들을 이렇게 정화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보면 의뢰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걸 해결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짜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직업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원리를 보자면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죄를 지었다. 대신 십자가 못 박혀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시대에서는 재물을 바쳤습니다. 소를 잡든지, 새를 잡든지, 뭐 이렇게 내 대신 뭔가 속재물을 이제 바친 건 거죠. 그러면 어쩌면 그 속재물이 적은 거예요. 그분들 대신 제가 재물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사명감 없이는, 정말 사랑 없이는, 또 하늘에서 하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책임감이 없이는 하기는 힘들다. 왜? 너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대신해서 제가 받아야 되니까 대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방송 출연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이 만다라 보살님의 얼굴이 딱 반쪽입니다. 지금 몸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헬스케졌다 그렇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 타고 어린이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의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 이 뭐 액살들, 안 좋은 기운들 정화하기 위해서 10시간씩 기도 안 주무시고 집중 기도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얼굴 딱 반쪽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집중 기도 중이기도 하고 예. 정화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또 기도에 집중하라고 계시도 내려왔고 제가 낮에 또 움직이고 뭔가 활동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많이 못 가지니까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어제도 실은 뭐 거의 뭐 제가 한 5시 돼서 잤기 때문에 오늘 방송하는데도 좀 제가 좀 많이 이제 피곤도 하고 아마 그래서 박사님이 얼굴이 반쪽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여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근데 우리 만다라 전에 지금 특별한 만다라 볼 네. 바로 지금 뒤에 있는 이거 버리죠. 예. 네. 여전히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네요. 가빙이 되어 있는 부처님이 그려진 만다라 볼이죠. 네. 이 기운에는 재물신이 있다고 그랬죠. 예. 네, 그 재물신이 제가 정주영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기업, 그 다음에 그 추진력, 무대포 정신, 그런 그 신념들이 들어가 있다. 그 기운들이 들어가 있다. 제가 기도해서 받아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재물 복을 받으시려는 분, 재물운을 받으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는 네. 특별한 만다라 볼. 그렇죠. 예. 네. 정말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희들도. 예. 근데 이제 이 재물은 그럼 재물복의 저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분만이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죠. 알아보시겠죠. 예. 네.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냥 인연이 없는 거겠죠. 예. 재물 받을 어떤 그 기운도 안 되실 수도 있겠죠. 예. 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곳 만다라 전에 이 의뢰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기도 하시고 정말 본인 혼신의 힘을 불사르고 계시는 우리 만다라 보살님. 자, 그치만은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저희 방송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 중에 가장 큰 논란거리죠. 이 사퇴론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이 좀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징하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네. 징하다. 엔가이 좀 하지. 응?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도 한 번 치고받고 나면 이제 대충 이제 뭐 교통정리 되거든요. 근데 뭐 2번, 3번, 4번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사실은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피로감이 이렇게 조금 쌓여요. 피로감이. 그렇죠. 예, 쌓이고 이게 뭐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퇴원 이후에 계속 이 잔불들 네. 우리 만다라 보살님께서는 잔불들이 꺼진다고 전하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잔불들이 꺼질라 하면 또 살아나고 이래서 이 사람도 이게 참다가 한계치에 오면은 임계치에 오면 뭘 합니까?
극단적 선택까지는 아니고 극단적 결정을 하죠. 네. 왜냐면 절벽 끝에 몰렸을 때 떨어지거나 아니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뽑아둔 카드가 징계 카드입니다. 네. 이 당을 흔드는 사람들, 그 지도부를 흔드는 사람들, 지금 저쪽을 향해서 함께 포를 쏴야 되는데 이 적군을 향해서 포를 쏘는 게 아니라 아군을 향해서 포를 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겠다. 그리고 징계하게도 칼을 뽑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3명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직접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래서 이 3사람의 인물의 이 사주가 어떤지 하고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 사주를 갖다 붙였을 때 누가 더 센지 장동혁이 이것을 이 3사람의 협공을 막아낼 수 있을지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당연히 장 대표가 막아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워낙 장 대표 사주가 세니까 하지만 3사람의 협공을 정말 막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사주상으로도 알아봤지만 영적인 또 기운으로도 이 만다라의 눈이죠. 이 만다라의 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거명한 인물이 이 우재준, 김재섭, 김용태 네. 이 3 젊은 정치인인데 어느 순서로 쭉 준비가 될까요? 뭐 하나보다는 이분이 세 분이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같이 목소리를 내서 협공자죠. 협공하고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개인의 일단 사주를 그냥 한번 살짝 터치해 주시고. 예. 우재준 의원님을 보면은 우재준 의원이 이제 대구 북구의 대구 지역구죠. 북구갑이죠. 예. 이분은 극신강한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냥 다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냥 다 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주가. 그 토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는 그럼 뭐 무슨 뜻인데 고집이 세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진력 있게 정말 굉장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이제 세다. 그리고 고집이 세고 다 토의 기운이라는 거는 윗사람, 자기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한테 절대 머리 숙이지 않는다. 그런 이제 있는 건 거죠. 그리고 간여지동이 있어요. 아래 위로 갔다라는 겁니다. 대운도 간여지동이고, 저기 본인의 사주도 간여지동이고, 그 간여지동이 또 뭔데? 그러면 이제 뭔가 본인의 힘이 이제 더 이제 강하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상간에 이제 간여지동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틀, 어떤 규칙, 어떤 매여 있는 것들 그거를 이제 깨부수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가 도는 건 거지.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더 크게 이제 낸다는 건 거죠. 그리고 또 김재섭의 의원의 사주를 보면은 희한하게 이 3분들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내가 참 재밌고 웃기네 라는 게 다 토의 기운이 강해. 뭐 김재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의 기운도 섞여 있는데 이 화의 기운은 이분한테는 학문적인 그래도 이제 어떤 그 본인의 지식과 어떤 그런 이지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 배경이 있는 분이거든요. 무신일주예요. 이분도 이제 토의 기운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분도 이제 월간을 보면은 이제 병오라고 해가지고 간여지동인데 또 올해 세운도 또 병오잖아요. 카리스마와 또 추진력, 공통점들이 있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더라고. 카리스마와 어떤 추진력들이 있다. 그리고 이 토의 기운이 또 있다는 거는 뭔가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 스케일이 크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김용태 이분도 기미일주라가 이재준 기미일주하고 같아. 우재준. 우재준. 예. 우재준하고 김용태 의원님이 두 일주가 같아요. 기미일주예요. 또 토의 기운이라. 아래 위로 다 간여지동이 토의 기운. 화의 기운이 있지만 3분 다 토의 기운에 화의 기운이
있는데 화생토락해서 이제 화의 기운은 토의 기운을 다시 생해주거든요. 그 기운을 더 왕성하게 해주는 건 거예요. 근데 세 분 다 어쩌면 토의 기운이 강하고, 그러니 이걸 같은 의미로 본다면 추진력이고 직선적이고 고집 있고 자기의 신념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김용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운 자체가 경인 이제 대운이 오는데 인호술 해가지고 어떤 명예 조직 안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건데, 그 대신 뭔가 강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봤지만 각각이지만 이분 세 분들의 공통점은 토의 기운, 같은 다 토의 기운을 갖고 있다. 고집이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추진력이 강하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떤 그 명예와 사람 간의 어떤 신뢰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 명의 그 기운이 있다. 이 세 분들이 띠로 보면은 말띠, 용띠, 토끼띠예요. 자, 그럼 우재주는 지금 용띠고, 김재섭은 토끼띠고, 김용태는 말띠인 건 거야. 자, 요 세 분의 요런 조합을 딱 봤을 때, 세 명이 뭔가 띠로서는 잘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토끼, 말, 용이 서로의 강단점, 장단점을 보완하면은 참 재밌게 이게 가겠다, 움직이겠다. 말띠와 용띠, 그러면 김용태와 우재중과의 관계는 이게 서로 이제 매력적인 거예요. 말띠는 앞만 보고 달리고 직선적으로만 달리고 이런 그게 있잖아요. 말들이 경마장에 가면 진짜 앞만 보고 막 달리나 옆뒤 잘 안 보러보고 그 추진력이 강하다는 거, 직선적이라는 건 거지. 근데 용띠는 뭐냐면 용은 느낌이 뭐냐면 저 위에서 용이 하늘을 나르잖아. 저 위에서 이 넓은 대지에 어떻게 판이 굴러가나 이 판세를 이렇게 보는 기운들이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둘이 되게 잘 맞다. 말은 앞만 보고 달리지만 용이 위에서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그 판세를 지켜보고 그렇게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건 거죠, 서로. 근데 용과 토끼, 그러면 우재중과 김재섭은 별로 맞지는 않아. 서로 갈등이 있어. 둘만 붙여놓으면 안 돼. 근데 그거를 김용태의 이 말띠 분위기 메이커, 그다음에 둘이 이렇게 조절해주는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요 두 분 사이에. 그러니 또 이렇게 또 화합을 또 이렇게 맞춰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거야. 근데 또 토끼와 말, 그러면 김재섭과 김용태는 또 잘 맞아. 제가 그랬잖아요. 김용태가 직선적으로 말이 막 달리면 토끼는 되게 세밀하거든. 토끼의 기운은 세밀하고 예민하고 뭔가 조심하고 막 이런 기운이 있거든요, 토끼들은. 그리고 살아갈 구멍을 여기저기 파. 토끼의 기운이 그렇잖아요. 구멍 한 개 안 파잖아. 여기저기 구멍 그렇죠. 파잖아. 예. 이 구멍 저 구멍 자기가 살아날 구멍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명예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있거든. 섬세하다는 건 거지. 이 두 분은 섬세하는 거는 좀 떨어져. 그러면 그 부분을 김재섭은 또 채워주는 거지. 그래서 참모 역할,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 분 중에 이제 외형, 네. 외모로 봤을 때는 네. 김용태가 좀 섬세한 느낌은 안 들죠. 아 그래요? 얼굴은 내가 잘 외모상으로 몰라요. 봤을 때는 예. 좀 김용태는 체격이 크고, 예. 김용태가 아니라 김재섭은 네. 체격이 좀 크고, 이 국회의원 중에 그 헬스라 그러나 이 몸 만드는 거, 여기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몸이 좋아요. 무신일주 자체가 또 몸이 또 좋습니다. 제가 뭐 띠로서 지금 풀었지만은 또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무신일주 자체가 좀 이렇게 대장의 기운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예, 기도의 기운. 그래서 이 세 분의 사주를 보면서 참 재밌다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세 분이 힘을 합칠 때는 서로 협력하고 돕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구나. 이 사람이 이게 안 되면 이 사람이 보완해주고, 이 사람이 이게 안 되면 이 사람이 보완해주고 이러는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잘하면 어떤 큰 힘이 되겠다. 말이 김용태가 어떻게 앞장서서 뭔가 막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뒤에서 달리자
이렇게 하면은 용띠가 그걸 이제 우재준이가 그 판세를 더 키우고 또 그거를 달려가는데 이제 토끼가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참모 역할을 요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주로 봤을 땐 그래요. 제가 기운으로 봤을 예. 때는. 예. 자, 이 세 사람의 협공을 이 장동혁 장동혁. 대표가 잘 막아내야 되는데. 자, 그렇죠. 네, 장동혁 사주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개인으로 따진다면 장동혁 대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세 사람이 힘을 합하니 그래도 장동혁 씨가 일쿵 이렇게 네. 지금 기울이 있는 건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님 사주로 봤을 때는 이분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인데 사람을 베는 칼이라고 치고 검도라고 치면 왜 칼날이 잘 벼려졌다 표현해야 되나요? 벼린 칼? 칼이 섰다 그러죠. 칼날이 싹 써가지고 섰다. 그냥 싹 비기만 해도 네. 싹 이제 비어지는 묵턱거리한 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수의 칼인데 그렇죠. 장수의 칼이 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떨어졌는데 머리카락이 두 동강 날 정도로 칼날이 싹 싹 벼려져 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걸 그 기운을 세 개나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징계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징계하겠다. 왜? 칼로 이렇게 싹 비겠다.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징계라는 말이 나오고 사주상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운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못 버티고 나오든지 또 떨어져 나가든지 뭐 하는데 이분은 그래서 버티는 건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사주성에 또 조상신들이 도우시는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칼이라는 거는 뭡니까? 사천왕 아닙니까? 사천왕의 기운도 조상의 기운도 신들이 돕고 있고 이분을 따라 붙기 때문에 뭔가 천하무적으로 이거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고 버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앞전에 저 뭐라 그랬습니까? 이분이 사주도 사주지만은 태어난 곳에 그 모세의 기적 그것을 보령에 태어나서 신의 도움 신의 기운을 이미 받고 태어나셨다. 제가 그때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땅의 기세와 풍세, 수세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했고 초인적인 어떤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만이 할 수 있는 힘, 인간이 할 수 없는 힘을 신만이 할 수 있는 힘, 신이 돕고 있다. 그럼 이 세 명들이 기운이 합해서 크다 한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기운이 있어도 신의 힘이 더 크거든. 그래서 이분도 신의 힘도 조상신, 사천왕의 힘, 그다음에 태어난 후에 어떤 모세의 그런 기적적인 그런 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 이렇게 휘청거리셔도 버티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끝으로 그 마지막으로 이 만다라 눈을 통해서 네. 영적으로 한번 기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높고 땅이 돋는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말고 사람의 힘, 자 인기입니다. 청기와 지기와 인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인기는 국민들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들의 앞장서서 국민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국민들의 힘을 받아라. 인기 받아라. 지기와 청기는 니한테 준다마는 인기는 네가 사람들의 국민들한테 받아야 된다. 저한테 그 마음 주시네요. 네. 자, 오늘도 아주 귀한 시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만다라 보살님께서 이 정치권에 궁금한 점, 가장 핫한 이슈들을 만다라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이렇게 시원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십니까. 허대감입니다. 박사님 채널을 보고 느낀 것도 많았고 한번 찾아뵙고 같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무속인이라면 인이지만 무속인도 아니고 하늘의 느낌을 받고 우리 조상님들, 어르신들, 대감님들이 오셔서 항상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채널을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게 된 것은 아마도 박사님과의 인연 그리고 시청자들, 채널 시청자들과의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대감님이 이끌어 주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허대감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허대감님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대감님을 직접 섭외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섭외 허대감님께서 몇 달 전부터 저희 방송에 강력하게 출연 의사를 밝혀오셨고, 근데 이 허대감님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오늘 비로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허대감님 뭐 괜찮겠습니까? 저희들 검증해도? 예, 좋습니다. 예. 저의 영광입니다. 예. 일단 허대감 이러니까 이 허대감의 이 법포라 그러나요? 법명이라 그러나요? 이는 어떻게 받게 되셨습니까? 기도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예. 윗대로서는 허균 대감님도 오셨고 그리고 저희 사대주 어르신께서도 오셔서 예. 너는 허대감으로 불려야 된다. 그리고 대감님들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큰 대감님들이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너는 호를 허대감으로 하여라 하여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허균 대감 하면은 홍길동전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홍길동전의 허균 대감의 후예면은 이 정말 우리 허대감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굵직굵직한 전사들을 내려주시리라고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 채널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채널이 정치 방송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저희 채널 이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폼생폼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폼생폼사. 예. 저희 방송은 이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만을 저희들이 모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허대감님은 저희들이 모신 게 아니고 허대감님이 자전거를 타고 직접 오셔가지고 나도 고수요! 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 풍미는 고수의 냄새가 듭니다. 마치 허균 대감이 살아 나오신 듯한 느낌도 있고 또 어떻게 잘못 보면은 저승사자가 나타난 느낌도 드네요. 혹시 뭐 저승사자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천왕이 실렸다는 그런 예. 말씀도 많이 듣고 예.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기운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 방송은 이제 정치 채널입니다만은 저희 방송은 이제 영성 전문가 그룹의 고수들, 또 이 무속계의 고수들, 또 뭐 종교계의 고수들, 이 고수들이 저희들 방송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허대감님은 무속계의 고수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영성가의 고수로 봐야 되나요? 일단 선임은 아닌 걸로 확인됐고요. 홍길동이 이쪽 저쪽 사방 팔방으로 뛰어다니듯이 예.
무속 쪽에도 갈 수도 있고 영성 쪽에도 갈 수도 있고 예. 어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예. 그냥 흐르면 흐르는 대로 예. 쭉 흘러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사를 보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점사, 사주. 예, 근데 그 사주라는 거는 육식갑자나 명리학에 의한 사주, 역학에 의한 사주가 아니고 역시 영성으로 공수받아 때리는 사주군요. 예. 저는 뭐 특별히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고 예. 하늘에서 내린 그대로 대감님이 내리시는 그대로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저희 방송이 이제 이 전국에 계시는 탑 클래스의 무속인들과도 방송을 많이 찍었습니다만은 이 대부분 이 무속인들의 공수를 받는 분들 대부분 장군신, 또 산신령, 또 무슨 대왕, 그리고 할매, 또 할배 이런 공수는 받아봤습니다만 사실 대감님의 공수는 저희들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시무시 궁금해지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자, 저희 방송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산천초목 다니고 여기저기 뭐 지리산이든지 한라산이든지 다니면서 그 터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흐르면 흐르는 대로 다니고 내공을 쌓고 은둔고수처럼 다녔습니다. 은둔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공감을 주시어 봅니다. 은둔고수.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의 등장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례지만 몇 년생이십니까? 78년 말띠입니다. 78년 말띠면 한국 나이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나이로는 지금 47. 47. 어떻게 보면은 한참 물오를 나이다. 이 영적 기운을 잡는 이 영적 기도에서는 47이면 한참 물오를 나이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면 어떤 수행은 단독 수행입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도반들과 함께 수행을 하셨습니까? 보통 단독 수행인데 도반님들과 같이 갈 때도 있고 이 수행이라는 게 제가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예, 체크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분들과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예, 아 이게 좀 부족하다 저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또 이래 듣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방송은 이 진보 성향, 일명 좌파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보수 방송, 예, 예, 일명 우파 방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이 이제 폼생폼사하고 무당열전 두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가 지금 164만 3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164만 3천 명이면은 울산시보다도 훨씬 크고 이 대구시 정도 인구는 거의 번잡하게 따라온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채널에 구독하시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데 오늘 참 허대감의 이 캐릭터가 대부분 이제 허대감 하면은 이제 하얀색 도포를 입거든요.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예, 가설 속 하얀색 도포를 입고 나타나는데 대감 캐릭터가. 근데 지금 뭐 신세대 허대감답게 검정색 반팔에 가설 쓰고 대감 가설 쓰고 나오셨어요? 무슨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틀에 박힌 그런 삶이 아닌 그런 방향이 아닌 우파도 참된 우파 이쪽 저쪽 소속되지 않고 바른 말 하고
뭐 아니면 때로는 부딪히기도 부딪히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우파, 그런 대감님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흑윤 선생이 흑인 대감이죠. 흑인 대감이 그 당시 시대를 굉장히 앞서갔던 예.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말리는 곤욕을 치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허대감도 지금 이 우파는 우파인데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깜짝 놀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우파입니다. 우파. 자, 요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험 파악은 끝난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 국민의힘의 이 대권 주자 중에 이제 잠재적 대권 주자죠. 네. 국민의힘에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을 놓고 보면 무소속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보니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등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등으로 내려앉았고,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가 3등까지는 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공동 4등으로 내려앉았고, 이 공동 3등 자리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진숙 의원이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4위가 장동혁,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자, 우리 허대감님의 공수, 지금 이 여론조사 맞습니까? 이대로 흘러갑니까? 1번은 정확합니다. 한동훈. 예. 한동훈 이분도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은둔 고수입니다. 은둔 고수다. 예. 움츠리고 있다가 네. 서서히 자기 허물을 벗으면서 서서히 일어나는 스타일.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한마디로 사악한 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뱀, 남을 해치지 않는, 네. 남한테 해로움이 되지 않는 네. 그런 뱀이면 좋죠. 한동훈은 일단 사악한 뱀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능구렁이니까. 독사는 어찌됐든 사람을 해칠 수 있는데 능구렁이가 사람을 재물을 가져다 준다 아닙니까? 집안으로 보면은 예. 집안의 능구렁이는 예. 재물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적에는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이지만은 전 한동훈 대표가 서서히 기운이 올라갑니다. 그럼 뱀으로 치면 무슨 뱀일까요? 뭐 능구렁이도 있고 칠점사도 있고 독사도 있고, 그 다음에 물뱀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지키는 먹구렁이도 있고 한데, 뱀으로 치면 한동훈 어느 뱀일까요? 뱀의 기운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용의 기운이기 때문에 뱀의 기운으로 비교하기에는 너무 낮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뭐 잠재적 용이는 용이니까 잠룡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군요. 아직 뭐 용이 되기는. 예. 용은 딱 한 마리만 등장하니까. 예. 잠룡 중에도 상당히 좀 기운이 센 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뱀으로 치면 살모사라고 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살모사. 네. 살모사라는 그런 기운도 과거에는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탁탁탁 치는
칼 같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은 우파에서는 한동훈 씨를 굉장히 뭐라고 하고, 계엄 때 왜 계엄을 반대했냐 뭐라고 하지만은 계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기에 따르는 파장을 보고 그 부분에 염려해서 반대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 씨가. 그러면서 자기가 다운되고 앉아있다가 지금 다시 일어나는 형국이거든요. 예. 제가 볼 적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이 넘죠. 예.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니까 보통 사람 넘고. 근데 이제 살모사로 비유하시는 분들은 이 살모사가 새끼가 태어나면 자기 어미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보스 윤석열을 탄핵시킨 데 앞장섰다. 이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장 한동훈의 아킬레스건 같아요. 허나 한동훈은 나중에 다 윤 대통령님을 다 떠안습니다. 떠안고 받들어주고 다 그분이 상처받은 마음 다 보상해 드립니다. 절대 그거 넘어갈 사람 아닙니다. 혹시 우리 허대감님 한동훈 팬클럽 가입자는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자칫 한동훈의 팬클럽 회원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왔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자, 그러면 한동훈이가 차기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관위 부정투표용지 이 사태의 가장 큰 정책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장동혁이라고 보입니다만, 이 장동혁 대표 이번 여론조사에서 생각보다 너무 지지율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지지율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은데, 이 장동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께서는 굉장히 스타일도 고급적이시고 굉장히 차분하시고 법과 이치를 명확하게 따지시는 분인데, 너무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세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시고 자기가 맞다고 추진하는 일에 그 옆에서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강하게 표현하시고, 그런 생각도 있다 하고 듣고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너무 표시가 나게, 고수들은 뭘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얼굴 표정 변화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고 참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음과 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우파 중에서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또 차기 대권 주자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 네. 한동훈과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임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정을 하시면서 추진해 나오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시던 대로 그 색깔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 하셨던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특출난 개성이라고는 못 느껴집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의 정치를 못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하지만 밀고 나가는 건 있어요. 예. 밀고 나가는 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있지만은 자기만의 개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의외의 인물이 대권 주자로 우뚝 선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준숙 의원입니다. 예. 지난번 대구시장 출마했다가 1등을 달렸습니다만은 컷오프 당하고 어떻게 보면 희생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준숙 의원이 장동혁을 꺾고 3위로 올라갔어요. 3위로. 과연 이준숙 차기 대권의 꿈, 용의 꿈을 꿔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꿈을 꾸는데 용까지는 힘듭니다. 한번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이 남성들이 그리고 모든 사회적으로 봐서도 남성들이 추진력도 있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물론 여성 리더십도 강하고 하지만은 그런 너무 센 캐릭터라고 봐야죠. 조금 그 평상시 일반적인 스타일로 보면 유도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숙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허대원님께서는 뒷심이 딸린다고 보시나요? 너무 강해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강한 부분을 우파들이 다른 정치인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고 이러지만은 그 밑에 기초가 부족합니다. 자기 세력. 그리고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따라올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봐야죠. 하지만은 1인자보다는 2인자로서는 저는 아주 적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준숙 의원과 공동 참여를 차지한 이 개혁신당의 이준숙 대표, 이준숙 대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치 연예인이죠. 정치 연예인이다. 예. 그 얘기는 아주 치명적으로 제대로 한 방 매겼네요. 예. 너는 정치 연예인이야? 뭐 이 말씀 안 해요 지금. 우파라고 하지만은 절대 우파가 아닌 청개구리처럼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뭐 기준점도 없고 예. 말은 우파라는데 절대 우파도 아니고 예. 그냥 정치계 여의도 연예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의도 연예인이다 정치권에. 예. 이 방송 들으면은 이준숙 의원이 오늘 에라이 치맥이나 한 잔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속이 뜨끔뜨끔 아마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국민의힘을 잠깐 넘어가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 텐데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8월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만은 정청래 전 대표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송영길 의원 지금 이 3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인물평 먼저 한번 듣고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이 정청래 대표 어떻습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 주인 없는 자리에서 큰 소리 치는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소인배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을 때만 큰 소리를 방방 쳤지 항상. 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강한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예. 하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예. 그 존칭을 써드리고 예. 누가 뽑더라도 뽑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고 현재 예. 그러기 때문에 항상 존칭을 써드리고 이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는 정청래 의원은 항상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게 짜여진 각본 같았는데 예. 그 각본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너무 크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치라고는 융통성이 필요한데 그 윤석열 대통령 때 너무 자기를 강하게 표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흠뻑 젖어서 자기가 주인이냐 주인 없는 자리에 주인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청래가 예. 쉽게 얘기하면은 주인이 없을 때만 개밥그릇을 먹는군요. 예. 개주인이 있을 때는 근처도 못 가다가. 예. 자,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는 어떻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아주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충실한 오른팔이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 통수 치는 스타일. 통수? 예. 뒤통수? 네. 뒤통수를 친다면은 혹시 김민석 총리가 후일 이재명이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니요, 그쪽으로는 못 때립니다. 아, 못 때린다. 예. 지금 그 정청래 전 대표를 치려고 예. 지금 자기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뭔 국정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뭐 청와대에서 뭘 하려고 해도 민주당에서 협의를 안 해주니까 못하니까 정청래 전 대표를 밀어내고 김민석 전 총리를 거기 앉혀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지금 만드는 그 작업 중인데 거기에다가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클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클럽이었는데 정청래 대표도 문재인 클럽을 배제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다시 일어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거기에 한 수를 두셨겠죠. 표 가름으로. 그렇다면 단독직입적으로 이 3파전 중에서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김민석 총리가 될 겁니다. 김민석이가 된다. 예. 그럼 김민석이가 됐을 경우에 정청래는 잘못하면 이 정치적으로 낙동강 오래가 될 수도 있는데 사망 선고죠. 사망적으로 봅니까? 예. 정청래? 예. 그냥 친명계에서 물을 뜯어버릴 거다. 예. 가만히 있습니다. 이 좌측 사람들은 선동 정치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그 기질이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한번 상대 쪽에서 빈틈이 보이는가 동시에 그거를 갖다가 치명적으로 상처난 부위에 소금물을 톡톡톡톡 떨어뜨리면서 낫지도 못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야비하게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는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일설에는 이 좌파 정치를 가리켜서 하이에나 정치라고도 얘기하죠. 네. 이 피 흘리고 상처가 난 상대 틈만 보면 떼거지로 몰려서 물을 뜯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에 우파들이 많이 당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도 당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했고. 너무 양반이라서 문제예요. 네. 그다음 거꾸로 얘기하면 뭐 저쪽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은 양반들이 아니라 저는 절대 양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놈들이 권력을 잡았나요? 상놈들로 표현하기에는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인데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죠. 예, 정통 양반들은 아니다. 예. 예,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양반들 중에 돈 주고 양반 자리 산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썩
정통 양반 같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조선 말기 예, 조선 말기 양반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 혹자 세간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지금 6주째 추락하고 있습니다. 50%에 경고했던 뚝도 무너졌고, 자, 이재명 대통령 혹설에는 레임덕이 빨라질 것이다. 또 혹설에는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허대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지으셨어요. 이 강하신 분들 중에 그 대표적인 분들 중에도 보면은 대표를 하시거나 1인자의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착하게만 사신 분은 없습니다. 그 강도의 차이일 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죄를 많이 지으셔서 차마 그냥 대놓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죄를 많이 지으셔서 이제는 그 방식을 깨고 다른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오면서 자기가 뭘 하면 된다는 그게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지금 자기 추천에 있는 어거지로 밀어붙였는 후보들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크랙이 나면서 지금 무리수를 너무 많이 두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대가 지금 상승 기류에서 하한선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으로 저희들의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선관위 문제가 매우 심각해하지 않습니까? 예. 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고 이 선관위 문제로 정말 대한민국의 질서가 한번 다시 잡힐까요? 아니면 이 선관위 문제로 해서 현 정권이 무너질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저 선관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정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장난질 치기 딱 좋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주당 좋으라고 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시스템을 수출했는 국가, 수입했는 국가들도 전부 다 부정부패로 해서 탈이 다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안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선관위 문제로 인해서 지금 불꽃이 크게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지금 계속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이거 디비져야지 절대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망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한 나라가 쉽게 망하지는 않고 대한민국의 기운 자체가 그렇게 쉽게 그 흔들릴 부분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은 한번 뒤엎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머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 힘듭니다. 저는 올바른 세상이, 참다운 세상이 다시 돌아온다고 봅니다. 곧 돌아옵니다. 네. 이 방송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시청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기를 내서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첫 방송이라서 저희들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우리 허대감님은 저희 방송에서 모실 분이 아니라 이 시청자분들 뜨거운 반응으로 모셔달라 하면 저희들이 모시고, 예. 허대감 와서 괜히 잔잔한 호수에 돌 던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방송 모시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저희 방송에 녹화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